전립샘에 생기는 질환으로는 전립샘이 커지는 증상인 전립샘 비대증이 가장 흔하지만 최근 들어 전립샘 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전립샘 암의 예방과 치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이란 말은 전립샘과 같은 뜻으로 혼용해서 쓰이며 일반적으로 전립선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저는 표준 의학 용어에 따라 전립샘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전립샘은 정액의 약 30%를 생산하는데 이 액체를 전립선액으로 부르며 나머지 70%는 정랑에서 생산됩니다. 전립선액은 정자에게 영양소를 공급하며 사정한 상태에서 정액이 굳지 않도록 액체 상태를 유지시켜 정자가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전립샘 암은 전립샘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서양에서는 남성 암 가운데 가장 흔한 암인데 우리나라도 최근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립샘 암은 전 세계적으로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전체 암 환자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자는 15.1%를 차지하여 폐암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최근 국가암 등록사업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전립샘 암 발생은 2000년 1368명에서 꾸준히 빠르게 늘어 2020년에는 16,815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립샘 암 발생의 급증으로 남자 암 발생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2.3%에서 빠르게 늘어 2020년에는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암 종류별로 암 발생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립샘 암은 6.8%로 갑상선 암과 폐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에 이어 6번째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립샘 암이 남자에게만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남자 기준으로 보면 전립샘 암은 남자 암 발생자의 12.9%를 차지하여 폐암과 위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전립샘 암으로 죽은 사람은 2000년 548명에서 2022년 2383명으로 증가하여 증가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2022년 전립샘 암 사망자 2383명은 폐암과 간암, 대장암, 위암 등에 이어 9번째로 많은 것이며 비율로는 전체 암 사망자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립샘 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95.2%로 갑상선 암을 제외한 어떤 암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전립샘 암은 5년 상대 생존율이 95.2%로 매우 높아 다른 암에 비해 덜 치명적이지만 최근 해마다 16,000명 이상이 새로 걸리고 2,400명이 죽고 있으므로 전립샘 암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립샘 암의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치유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여야 합니다. 전립샘 암의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원인을 알아야 예방과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전립샘 암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전립샘 암의 위험 요인으로는 연령과 인종, 가족력이 주로 지적되고 있고 그 밖에 비만과 관련된 고지방 식사, 특히 동물성 지방이 많은 식사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전립샘 암의 원인과 위험 요인과 관련한 이 정도의 정보로는 전립샘 암의 예방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샘 암의 예방과 치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치료 방법과 치료 성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샘 암의 치료 방법에는 다른 암 치료에도 많이 이용되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 치료 이외에 적극적 관찰과 호르몬 치료, 냉동 또는 열 치료가 있습니다. 먼저 수술 치료는 암이 전립샘 안에 국한되어 있을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치료법으로 개복이나 복강경, 로봇을 이용해서 전립샘 전체와 정낭, 정관 등 주변 조직과 림프절까지 함께 제거하는데
가장 흔한 합병증에는 발기부전과 요실금이 있으며 그 밖에 출혈, 직장 손상, 오줌관 손상, 감염, 골반 림프류,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몸 바깥에서 전립샘을 향해 쪼이거나 방사성 동위 원소를 전립샘에 삽입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으로 오줌보나 직장의 자극 증상, 직장염, 직장출혈, 설사,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암 화학 치료는 호르몬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암이 다른 조직이나 장기로 전이된 경우에 하게 되는데 부작용이 심한 편입니다. 적극적 관찰은 증상이 없고 매우 느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암이 전립샘의 작은 부위에 국한되어 있거나 고령자에 대해서 바로 치료하지 않고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암의 진행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호르몬 치료는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면 정상적인 전립샘 세포가 줄어들면서 암세포도 성장이 느려지거나 아예 멈추는 점을 이용하여 수술로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절제하거나 약물로 남성 호르몬의 생성이나 작용을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끝으로 냉동 또는 열 치료는 전립샘 암 부위에 냉동 주사침을 삽입하여 암 조직을 저온으로 냉동시켜서 죽이거나 열을 이용해서 전립샘 조직을 교사시키는 방법으로 나이가 많거나 다른 질환으로 수술이 힘든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료 방법들이 전립샘 암의 치료에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전립샘 암 새 환자가 최근 해마다 16,000명 수준인데 비하여 사망자는 2,300에서 2,400명으로 비교적 적고 5년 상대 생존율도 다른 암에 비하여 훨씬 높으므로 전립샘 암이 잘 치료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치료 방법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맡기기 어려운 이유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최근 전립샘 암이 새로 발생하는 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9%로 매우 높은데 현재도 전립샘 암 발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전립샘 암 발생 비율이 우리보다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신규 발생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고 둘째로 전립샘 암 사망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2022년 전립샘 암 사망자 2,383명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많으며 셋째로 전립샘 암 환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에도 치료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나 전립샘 암의 합병증으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대로 전립샘 암에 걸려 병원 치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며 예방과 치유를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전립샘 암을 포함한 모든 암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들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60억 개의 DNA 가운데 많게는 하루에 100만 개까지 손상되며 손상되는 DNA들은 세포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인 유전자에 의해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복구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히 살아갈 수 있으며 저는 이러한 기능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명이라 부르는데 손상되는 DNA의 수와 손상된 DNA들이 복구되는 정도는 우리의 생활 습관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손상되는 DNA의 수는 적어지고 최고명의가 손상된 DNA들을 잘 복구하며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손상되는 DNA의 수는 많아지고 최고명의가 손상된 DNA들을 잘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세포 안의 DNA들이 지나치게 많이 손상되거나 손상되는 세포들을 복구하는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원래대로 복구되지 못하는 세포가 많아지면 이러한 세포들이 많은 조직이나 장기의 기능이 약해져 우리는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전립샘 암을 포함한 모든 암은 이러한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느냐는 DNA로 구성된 세포 안의 유전자 가운데 어떤 유전자가 손상되고 변질되어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복구되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유전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에는 2만 개 이상의 유전자가 들어있으며 이 가운데 암세포는 불과 수십 개의 특정 유전자가 변질된 세포인데 암세포의 유전자 가운데 변질된 대표적인 유전자의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분열할 때 분열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한 단계가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완성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체크 포인트가 세포 분열 주기에 3개 있어서 DNA 손상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면 세포 분열을 바로 중단하는데 암세포는 체크 포인트의 기능을 하는 유전자가 변질되어 있어 끊임없이 분열을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세포는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DNA들이 손상될 때 손상된 DNA를 찾아서 정상으로 복구하며 세포의 수명이 다하였거나 손상된 DNA가 너무 많아 복구하기 어려울 때에는 세포가 스스로 죽는 자멸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암세포는 자멸사의 기능을 하는 유전자가 변질되어 있어 스스로 죽지 않습니다. 이처럼 암세포는 체크포인트 유전자와 자멸사 유전자가 변질되어 있어 죽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세포의 성장과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면역세포들은 우리 몸 안에 생기는 암세포들을 찾아서 공격하여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데 면역세포 안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는다면 암세포의 성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전립샘 암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전립샘 세포들과 면역세포들의 DNA를 많이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 복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쳐야 하는데 이러한 삶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은 전립샘 세포와 면역세포들의 DNA 손상을 줄이고 손상된 DNA를 잘 복구하여 전립샘 암의 예방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